명곡이군요. 기억 속으로, 그죠? 원래도 있던 노래인 듯한데 이은미 씨의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. 신청곡으로 주셔서. 네. 신청곡 이은미 씨 노래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. 그죠? 신청곡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. 다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다 들려드릴 수 있을까?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이런 기사가 있네요.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재보선 있었던 어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의 이 임기와 관련해서 아주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바뀌어서 하다가 일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장관들을 자주 안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. 여기 뭐 지금 신문방송통신사 이 편집보도국장 4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소통을 저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다며 힘들게 내가 장관들을 다 뽑아놨으니까 자주 안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물론 정말 힘들게 인사를 하신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. 어머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25일이잖아요. 어머 오늘이 딱 2달 되는 날이네. 딱 2달 됐는데 이제 겨우 장관 다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.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임명 강행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장관 다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글쎄 그분들이 제대로 잘 하실려나는 모르겠지만요. 못하든 말든 어쨌건 이렇게 하기 어려웠으니까 난 일단 가겠다. 이런 생각이신지 어찌됐건 뭐 장관이 자주 바뀌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. 물론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그래도 좀 정책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죠.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임명하신 장관들의 면면을 보건대 이분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해수부의 모래 속의 진주인지 뭐 모래 속의 모래인지 아무튼 그분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꼭 걱정이 되는 분들이 거의 뭐 인사 참사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. 참사라는 지적까지 받았던 그 인사의 주인공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실지 참 이렇게 네 걱정이 되네요. 네, 아무튼 언론사 그 편집국장, 보도국장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나는 소통을 열심히 했다며 한 분 한 분 내가 만나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. 정치인 중에 소통을 저만큼 많이 국민들 많이 만난 사람들 없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. 그렇게 뭐 만난다고 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. 물론 국민들이 많이 보긴 했겠죠. 구경을 많이 하긴 했겠죠. 대선 때 선거 때마다 어쩜 그냥 끝장 전국을 누비시면서 악수 좀 많이 했습니까? 악수 너무 많이 하셔서 손 아프다고 붕대 감고 다니시고 악수하자고 하는데 손 뒤로 빼고 뭐 그러기도 하셨잖아요. 너무 많이 만나시니까. 하지만 국민들이 만나서 악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. 그건 얼굴이 본 거죠. 서로 얼굴이 구경한 겁니다. 그렇죠? 우리가 말하는 소통 이런 이야기는요.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이죠.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.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니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니들의 꿈을 이뤄주는 거다. 이런 생각 아니시잖아요. 그런 생각이신가? 네.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선이 되시긴 했지만 48%의 국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. 그러면 국민의 반 가까이가 거의 반이 거의 절반이 그렇게 절대 안 된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라는 거죠. 아니 듣기만 하고 무슨 마이동풍처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왜 그런지 진심으로 좀 귀 기울여서 이해를 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건 뭐 국민들 많이 만났다며 내가 소통했다. 칼럼 기사도 보고 인터넷에서 기사에 달린
댓글도 보고 많이 봤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 기사에 달린 댓글들, 인터넷에 있는 것들, 이런 거 다 봤는데 그래? 응? 다 봤는데 그런 거야? 응? 다 봤는데 그런 거예요? 아, 참.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셨는지. 아니, 다른 것 말고요. 바치칸 뉴스만 들으셔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. 바치칸 뉴스를 보셨다면 전 이 자리에 없을라나? 이미 달나라로 갔을라나? 네, 아무튼 본인이 소통 많이 하셨다고, 칼럼도 많이 보고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도 많이 봤다고 그러시는데, 아마도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셨던 그 인터넷 기사는 조중동문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? 뉴데일리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? 그런 거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, 이러지 않으셨을까? 심히 우려가 됩니다. 정말 그런 게 보고 싶으셨다면, 소통하고 싶고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한 번쯤이라도 들어보고 싶으셨다면, 뭐 팟캐스트 방송이든지, 요즘 뭐 당시에 대선 때 뭐 낙곰술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?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더라면, 그러고 나서 소통을 이야기하셨더라면 좀 더 다른, 지금과는 다른, 아닌가요? 혹시 들어보셔서 낙곰수를 그렇게 친 거야? 들어보셔서 이렇게 진보 진영을 확실하게 쳐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. 네. 뭐 그게 소통하는 방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소통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소통은 크게 좀 갭이 있는 듯하다. 예.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참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 편집국장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완전 좀 감격했다는 듯이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. 불통이 오해였나? 아니면 바뀐 건가?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 절대 불통이 아닌 것 같다. 이건 굉장히 겸손하시다.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성실하고 진지하고 겸손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고요.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찌됐건 뭐 굉장히 겸손하고, 평소에는 뭐 이게 좀 이때까지 한 2달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불통, 독단, 독선, 뭐 독재 이런 이야기였는데, 불통이 오해였나 보다. 아주 겸손했다. 뭐 진지하고 성실했다. 이런 이제 평가를 중앙일보에서 했더라는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거기는 어차피 언론사 국장들, 부장들 있는 자리였잖아요. 물론 언론사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은,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언론사 편집국장들 모셔놓고 좋은 이야기를 쓰게 해주면 좋은 거죠. 그리고 그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, 어조를, 그리고 편집국장들 모셔놓고 버럭버럭 우리 하찮은 국민 나부랭이들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기사를 써주실 분들인데, 그러니까 좀 더 온화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셨겠죠. 하지만 내용은 뭐 나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, 불통 아니다 그런 이야기 정도 하셨으니, 그걸 참 받았으면 좋다고 감격해서 받아쓰는 중앙일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또 대통령이시나 참, 그러네요.